게임주들은 진짜 또 다른 뭐 넥스트 레벨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, 아니면 그 이유를 바라보는 이제 뭐 항공, 여행, 뭐 면세점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바라보시는 게,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에 대한 시각을 조금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관망기에 들어섰다. 이번 주 네. 어떤 그 이벤트들이 있을까요? 이번 주 또 시장을 뭐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움직일 만한 그런 변수들로 생각한다면, 아직 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네. 뭐 한 2주, 3주 남았죠? 네, 그 그렇죠. 이슈는? 네. 뭐 우리 금리 인상도 좀 남은 것 같고,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실적을 주목하셔야 되고요. 뭐 이러면은 뭐 그냥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낫잖아요. 제가 하신 거. 저는 이제 브로커의 관점이니까 그래도 좀 일부는 좀 칼춤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변동성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, 좀 대북 이슈가 일단 테마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지금 성김 특사도 와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습니다.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얘기만 하고 있고, 북한 다 보나 보죠. 북한에서도. 그렇다 보니까는 좀 대북주들이 약간 이제 정중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, 펀더멘탈로 접근할 거는 아닙니다. 펀더멘탈로 접근할 거는 아닙니다만, 지금 약간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원전 쪽인 것 같아요. 원전도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? 그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그 이제 사장께서 국정감사에서 뭐 엠바고에 걸려 있는데, 아마 유럽 쪽으로 조단이, 사실 근데 원전은 수출하면 조단이죠. 그 뭐 이렇게 뭐 동네 발전기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조단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놓여 있다. 근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안 나오는 거죠. 뭐 일단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는 일단 좀 줄인다고 다들 약속은 해놨는데, 이걸 곧바로 뭐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려니까 이 나오나요? 안 나오, 효율이 안 나오겠죠. 그러면 그 이제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형 원전 정도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원전 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일정상의, 그러니까 내년 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정상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굉장히 좀 단단한 하방을 잡고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좀 단기적인 매매, 좀 중기적, 왜냐면 또 대선 주자들도 분명히 원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거고, 그렇게 본다면 뭐 연말까지 약간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원전 쪽이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게임주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그 게임주들의 IP, 그러니까 예전부터 누구나 이제 게임 좀 한다라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게임 IP가 다시 가치가 올라가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요. 뭐 다들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뭐 리니지 이런 거 다들 아실 것 같고, 뭐 웹젠의 뭐 뮤, 뭐 이번에 잘 나가고 있는 뭐 미르, 뭐 서머너즈워 뭐 이런 거는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. 그런 게임 IP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을 좀 갖다 넣는 그런 가능성이 좀 올라온다면, 게임주들은 진짜 또 다른 뭐 넥스트 레벨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, 실질적으로 아마 11월 다음 주에 아마 위메이드가 예정보다 굉장히 빨리 실적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들리는 카더라에 의하면은 거의 뭐 1,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뭐 이게 이제 뭐 환전 수수료도 있고, 게임을 하려면 아이템에 또 그렇지.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도 뭐 저는 게임주들 중에서 좀 고인물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? 또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하여튼 좀 IP의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이제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, 뭐 지난주에도 좀 강세를 보였었던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,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NFT랑 연동돼서 이제 P2E의 개념으로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저는 카카오 게임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오늘은 좀 빠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암호화폐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카카오라는 후광도 있고, 게임에 대한 IP는 이제 아무래도 퍼블리셔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에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, 뭐 여기에 대한 관점, 그리고
게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연예 플랫폼,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 같이, 그러니까 이거 다들 코인 같은 거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특정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뭐뭐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어떤 특정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플랫폼 그런 IP로 성장할 수 있는 뭐 하이브 이런 것도 뭐 저는 좀 눈여겨 보셨으면 이번 주에 관련된 이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좀 연결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뭐 매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그래도 뭐니 해도 실적 발표가 쭉 나오는 날이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내는가 서프라이즈보다 더 잘 나왔는가 아니면 예상대로 안 나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이제 그런 한 주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그냥 지금 주가가 유지되는 거고 만에 그렇죠. 하나 안 좋게 나오면 그게 이제 악재가 돼서 인텔이 빠지듯이 그렇죠. 이렇게 쫙 빠지지 않을까? 그럼 이렇게 빠질 때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나? 이런 생각? 이거 어때요? 예를 들어볼게요.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가 지금 한 달 됐나요? 뭐 지난 주말에 지리산 그 드라마 하면서 뭐 이렇게 뭐 4만 원 뭐 중후반까지 확 치솟고 그 힘입어서 뭐 메타버스 오징어 게임 다 연동돼 갖고 지금 우르르 막 이렇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잖아요. 근데 제가 주말에 한번 봤어요. 그 지리산 드라마를. 근데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뭐 주연 배우들도 빵빵하고 시청률도 뭐 8% 9%면 뭐 수긍할 수. 근데 급락이 나오죠. 그러니까 어떤 일정상 기대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정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게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은 차익 실현이나 비중 축소가 나오는 게 현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. 뉴스에 팔아라. 그렇죠. 이게 무조건 통한다. 예,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15% 20% 빠지고 있는 사마 네트워크스를 뭐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정상 기대치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고 나면 손바뀜이 날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이번 주에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오고 나면 뭐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이런 것들의 좀 이 기간이 뭐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한 10거래일 정도는 이어지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관망기에 들어섰다. 왜냐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좀 뒷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고 뭐 이슈들을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있는 섹터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아마도 뭐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주가에 적용시키고 적응하고 새로운 수급이 들고 날고 하는 기간은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좀 방금 좀 확인을 좀 다시 해보니까 그 사마 네트워크스가 아니라 A스토리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. 종목은 정정하도록 하겠고 시청률은 뭐 9%대에서 10%대 나왔는데 지금 A스토리가 저렇게 좀 하락하는 것은 좀 셀온 뉴스에 뭐 그런 좀 입각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엔터지에 투자했을 때는 그 컨텐츠 회사들, 컨텐츠 회사들에 투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2의 오징어 게임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했지 그냥 조금 좋은 시청률 이거는 아마 좀 실망스러운 맞습니다. 결과일 거예요. 지금 너무 좀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약간의 후광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도 나름 좀 성공을 했는데 이 상승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. 오징어 게임과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 하나가 좀 생겼다라는 자체도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에 이제 그거를 좀 깨기 위한 또 벽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 이제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또 다른 뭔가의 기대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마저도 약간 좀 소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. 거였잖아요. 오히려 정말 이런 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. 이상한 네. 그 장르였는데 그 스토리였는데 네. 그게 된 것처럼 반대로 뭐 마이네임이 됐든 지리산이 됐든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생각할 수 있었던 네. 통속적인 어떤 그렇죠. 스토리 라인이잖아요. 이런 것들은 대박은 안 나올 것 그런 것 같아요. 같아요. 약간 소재가 어쨌든 게임이어야 된 것 같아요. 게임처럼 뭔가 좀 긴박하고 그리고 이제
이 드라마의 어떤 이제 구성을 위한 배경이 굉장히 한정적인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속이나 뭐 잠수함 속이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같이 그 게임장 안이나 이렇게 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몰입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또 괜찮은 또 그 드라마 안에서의 이제 어떤 이제 구성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따라할 수도 있고 이런 포인트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드라마들은 약간 그런 면에서 이제 확장성이 조금 이제 우리 기대치만큼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너무 높은 좀 눈높이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악재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종목들의 또 강세를 또 맞이하기까지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자 벽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게 악재죠. 제2의 그 오징어 게임에 근접하는 어떤 실적을 못 냈다. 네. 이게 악재지.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즌 2 정도인데 오징어 게임 시즌 2 정도인데 또 뭐보다 난 속편 없다고 아마 이제 근데 그렇죠. 이제 오징어 게임 2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는데 또 어떤 회사들이 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이 뭐 VFX나 또 메타버스에 또 이런 것 저런 것도 구현했던 기업들 참여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 또 조금 강한 좀 회복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.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뭐 소강 국면 이게 우리 주식 시장을 언급하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기간 드는데 조정 뭐 이 정도. 네. 네. 아니 그 콘텐츠주에 대해서가 네, 아니라 네. 우리 주식시장 전체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투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와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결국 환율하고 연결되겠죠. 그렇죠. 1,700원대 지금 환율 이거 가지고 부족할까요? 외국인의 매수를 확 땡기기는? 부족하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대한민국의 주식을 산다.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사느냐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가지고 환차익을 확 먹고 들어가서 저 관련 대한민국이라는 증시에 상장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또 뭐 금융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회사들이 확 띄워주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산업 구조가 뭔가 가져와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제조업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국제 원재료 가격이 저렇게 널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나라 저 산업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순간 멈칫거리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환율적인 부분도 여기서 1,100원대까지 훅 빠르게 치고 내려가게 될 만한 그런 환경도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뭐 쭈뼛쭈뼛 주저주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뭐 그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뭐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빚내서 야 주가 많이 빠졌다 그래 잘 걸렸다 한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그들이 쉰다면 우리도 굳이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 지금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. 네.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고 스케줄 네. 잡고 이게 이제 소비주 또 뭐 소비 쿠폰 얘기도 네. 나오고 네. 소비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리고 경제 전반에 어떤 활력을 이끄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?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딱 놓고 보더라도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4분기에는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 원체 그 재고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다시 재고를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 뭐 면화나 또 뭐 이런 또 텍스 그러니까 그 이제 섬유 가격들이 이제 탄성 있는 섬유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가격 정가가 되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테이퍼링과 동시에 소비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위드 코로나 해서 4분기에는 미국이 굉장히 소비재 쪽으로 빨리 돌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쪽도 많이 돌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다들 집에 있느라 많이 옷을 사거나 그러지 않았죠. 그 재고들이 굉장히 싼 값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 좀 소비 이연도 아니라 소비가 그러니까 예상만큼 많이 안 올라온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 지지난주에 이제 뭐 베트남 쪽 생산 시설이 풀리면서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. 어느 정도는. 하지만 그게 뭐
우리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옷을 다 이렇게 막 사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의류주 소비재 쪽은 좀 고급 브랜드를 보유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내 브랜드로는 뭐 한섬이나 또 좀 글로벌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이유를 바라보고 그냥 면세점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주가 낮을 때 미리 잡아간다 뭐 이런 컨셉이라면 조금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소비재가 그렇게 빨리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할 여력이 예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론을 드리자면 일단 소비재 쪽보다는 소비재 안에서는 좀 오히려 고급 말 그대로 보복 소비를 하기 위해서 좀 비싸고 좋은 브랜드가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 아니면 그 이유를 바라보는 이제 뭐 항공, 여행, 또 면세점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바라보시는 게 지금 이렇게 좀 기간 조정, 소강 국면을 보이는 시장에서는 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뭐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네. 우리가 이제 어차피 뭐 한 3주 후쯤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언급, 네. 스케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올 하반기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네. 뭐 쉬어야 될 것인가 얘기도 있고 이럴 때 어떤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사야 되나야 된다. 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.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물렸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대부분 다 물렸죠, 네. 지금. 뭐 삼성전자 뭐 8만 원대, 9만 원대 샀는데 뭐 그거 팔고 은행주 사란 얘기냐? 뭐 맨날 금리 인상, 뭐 탄소 얘기, 뭐 컨텐츠 얘기 뭐 이러고 뭐 지금 그거 팔면 마이너스 20%인데 그거 뭐 수익 회복하고 뭐 이익을 보라는 뭐 그런 보장이 없지 않느냐.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고 어느 정도의 이 지수에 관련돼서 좀 그런 좀 대형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올해는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뭐 내년 시장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좀 관망세를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지금은 오히려 그냥 아예 멀리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짧게 보시거나 요 정도가 좀 어울린 것 같아요. 아예 멀리 본다는 거는 제가 여기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, 금리 인상, 그다음에 이제 탈탄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뭐 이런 쪽 그런 거 아예 그냥 멀리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뭐 엔터나 콘텐츠 뭐 이런 그런 쪽을 아예 멀리 보시는 그런 전략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언급드렸듯이 뭐 원전이나 뭐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무한합니다. 뭐 대북이나 뭐 이렇게 짧게 치고 갈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뭐 진짜 단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어쨌든 조금 쉬는 게 낫다. 네, 관망의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뭔가 좀 큰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대응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20% 30%가 돼 있지만 그래도 좀 줄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뭔가 신호가 오는 시그널이 오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아직까지는 이렇게 쉽게 내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움직일 시점은 아니라는 팔아도 팔기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죠. 그렇고. 네.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 네네. 이게 나왔어요. 예상대로. 네.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. 네.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.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이때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. 네. 저가 매수. 어떤 주식을 담는 게 좋을까요? 그런 상황이 왔을 때. 그런 상황이 오는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돈의 가치를 좀 덜 떨어지게 막아준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안 푼다는 게 아니라 푸는 속도를 좀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. 좀 덜 푼다라는 얘기. 그러면 어쨌든 이제 화폐 가치를 조금 올려갈 수 있는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금융주나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익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어울리다고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적어도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좀 긴 그런 투자 기간과 그렇게 높지 않은 기대 수익률을 보유하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KB금융이다. 뭐 그러면
이거 1년 안에 더블 이렇게 가는 종목 아니잖아요. 뭐한 배당 타면서 그냥 그렇죠. 조금. 배당과 함께 뭐 분기에 5에서 10%뭐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한 20-30%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은 개인의 좀 성향에 좀 맞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는 아까 그 테이퍼링 이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는 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금으로 하시거나 여기 좀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좀 하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에 대한 시각을 조금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. 너무 막 뭐 거의 뭐 PER 멀티플 무한대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시각을 조금 이제 걷어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약간의 이제 뭐 이것도 경기 방어주 같은. 약간 가치주. 그러니까 가치주. 지금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회사보다는 지금 당장 따박따박 돈을 벌어주는 쪽에 어떤 시장의 선호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그때는 뭐 제가 또 나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한 부분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지금 많이 물렸어. 네. 그리고 하여튼 이럴 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애매할 때 막 이렇게 우리 잔잔발이라고 그러나 이러다가 오히려 더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번 거래를 잘해서 수익률을 좀 확 올릴 수 있을까? 네.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을까?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빅 이벤트 어차피 다가왔으니까 네. 뭐 그로 지금 인해서 그렇죠. 벌어지는 현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혹은 주식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셔서 예.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